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오랜만에 봬요. 예. 장안의 화제, 원포인트에게. 예. 제가 한 3월 달까지 좀 바빠가지고 이따가 좀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짧지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고, 요거 들으면은 좀 자신이 생기고 재무제표 읽는 거 회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 안에 든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는 들어왔죠, 그쵸? 이 재무라는 게 사실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돈이에요. 돈에 관련된 표다. 돈에 관련된 표를 읽자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읽는데, 요 재무제표가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네 가지 표로 되어 있습니다. 표니까요. 첫째,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요거 네 가지 표에다가 플러스 무슨 주석, 설명 같은 거를 토탈해 가지고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통상 재무제표 좀 쉽게 읽고 싶다 하는 요 두 개 밑에 버립니다. 버리고요. 요거 두 개만 한번 읽어도 돼요.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요거 두 개 읽는 거, 그거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쉽게 읽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요,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뭐냐? 요거는 제가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성교제 한창 뭐 서로 사귈 때 있죠? 사귈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쉬운 예를 위해서. 그래서 남녀가 서로가 이제 서로 호감이 있고 뭐 만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게 좀 궁금해지느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떤 돈이나 재정, 요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상하게 뭐 엮여서 뭐 빚쟁이를 만났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무튼 요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 집에 재산이 얼마 있니? 요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그쵸? 예. 편안하게. 나는 뭐가 있어?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즉, 뭐, 어디 사니?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쵸? 어느 동네 사니? 너 강남 사니? 집이 뭐, 어디 있니? 집이 몇 평이야? 요런 재산 얘기. 차가 뭐가 있고. 요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요 얘기가 바로 뭐냐면요, 재무상태표 얘기예요. 재무상태표. 쉽게 얘기하면요,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돈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예. 느낌이 파고죠. 그쵸? 예. 근데 집이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20억짜리가 있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중에 빚이 15억이야. 그러면은 15억 빚 끼고 20억 샀으니까 내 돈은 5억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럼 기분이 좀 좋았다가 안 좋아지죠? 즉, 요런 걸 다 보여줘요. 이 재무 상태가. 재산이 얼마 있는데 그 중에서 빚이 얼마고 진짜 내게 얼마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재무 상태표라는 거예요. 즉,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은 요런 거를 이제 이성이 딱 파악을 했다. 요거만 파악하면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고. 그래? 그럼 너 연봉이 얼마냐? 내지는 월급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쵸? 예. 왜냐? 요거는 그냥 너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앞으로 너는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니? 이런 게 궁금하죠. 당연히.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연봉이 얼마니? 내지는 한 달 월급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그쵸? 요게 뭐다? 요게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느낌이 파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을 만나건 내지는 회사를 만나건 간에 최소한 요거 두 개는 파악을 해야 뭔가 감이 온다. 즉, 현재의 재산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고 있니.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체크를 해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요것만 좋아서도 안 되고,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요것만 좋아서도 좀 곤란하고요. 예.
뭔가 두 가지가 다 좀 괜찮으면은 괜찮은 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빠르고 쉽게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차원에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재무상태표, 제가 재산이라고 했어요. 재산, 그쵸? 이 재무상태표는요, 돈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인데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은 내가 20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 빚이 한 8억 끼어 있어. 그럼 실제 내 거는 12억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우린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그리고 여기에 내게 아닌 갚아야 될 의무를 부채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요거 뺀 실제적인 거, 요거를 자본이라고 하죠. 자본. 예.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주주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지분. 예. 그쵸? 예. 요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요걸 파악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더라. 요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중에서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유동과 비유동.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 유동이 제 다른 영상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흐를 위해 움직일 동이에요. 흘러서 움직여요. 흘러서 움직여. 즉 뭔가 좀 자유롭게 흘러간다는 건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최종 목적지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어떤 회사의 재산 상황을 딱 보면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재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쉽게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재산들이 있고요. 돈으로 바뀌긴 바뀌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쉽게 돈으로 바뀌는 애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쉽게 바뀌지 않는 애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유동, 비유동. 그럼 유동자산은 뭐냐? 얘는 현재 돈일 수도 있고요.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1년 안에 어찌됐건 돈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많다는 건 뭐예요? 현금화 능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유동자산이 많다는 거는 현금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는 뭐냐?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부채긴 부채인데 좀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를 비유동부채라고 하죠. 이 정도까지는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린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회사의 재산이 얼만데 그 중에 빚이 얼마고 빚을 뺀 나머지 진짜 내게 얼마, 주주게 얼만데 자산 형태를 보니까 돈으로 현금화 능력이 이만큼 되고 돈으로 금방 갚아야 될 게 이만큼 되더라.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도 한번 비교해보는, 예, 요런 게 가능하다.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딱 보면 우린 뭘 캐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산 총계. 대충 회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규모를. 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 부채 총계. 회사가 덩치는 큰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갚다가 못 갚으면은 그냥 뻑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부채 총계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자산 형태에서 유동과 비유동 형태를 봐가지고 물론 유동자산이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데 너무 적어도 불안하죠. 왜? 돈을 갚아야 될 때 제때 못 갚고요. 유동 부채보다는 유동 자산이 커야 되겠다. 예, 요 정도 일단 빠르게 파악하면 좋습니다. 예. 재무상태표가 이런 거고요. 손익계산서 가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요. 우리 아까 제가 연봉이 얼마니? 내지는 월급이 얼마니 그랬잖아요. 얘는 그래서 기간 개념이에요. 연봉은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 버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손익계산서가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보여주는 거다. 이익을 보여주는 거다. 예, 그래서 얼마 벌고 얼마 써서 얼마 남겼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경영 성과라고 합니다.
아까 재무상태표는요, 그거는 BS라고 해요. 자산, 부채, 자본. 얘는 특정 시점 현재 너 재산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12월 특정 기간 동안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라서 이익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즉, 회사가 벌어들인 어떠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게 얼만큼이고 어떠한 거에서 비용을 얼마 써서 이익을 얼마 남겼니? 당연히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고 이익이 크면은 좋겠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나오지 않고요. 예.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매출에서 출발해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얘가 매출 총 이익이고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 이익이고요. 여기서 더하기 영업 외 수익 빼기 영업 외 비용 하면은 얘가 세금 내기 전에 이익이고요. 여기서 텍스 세금을 빼면은 얘가 넷 인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매출이 수익입니다. 그렇죠? 얘가 돈이 얼만큼 들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매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매출이 없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연구개발만 하는. 예. 그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매출에서 요게 상하는 비용 빼고 그 다음 판매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빼면은 여기까지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요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예. 회사가 여기까지 실제로 주된 사업 영업을 한다 해서 여기까지를 보통 영업활동이라고 해요. 영업활동. 여기는 영업외죠. 영업외. 영업외 이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수익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해마다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딱 보면은 일단은 매출 규모를 딱 파악해보는 거예요. 매출이 1,000억이다. 기본적으로 아까 자산처럼 회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났니? 얼만큼 났니? 뭐 100이 났니? 그럼 여기에 요거 한 10% 났네.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세금 내고 나서도 당기순이익, 이 넷인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얘가 발생했니? 얘도 중요하겠죠. 이익이 나느냐? 이익이 나야지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증가하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를 딱 파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얘가 플러스로 나느냐 간혹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실. 예. 그럼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요 정도만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재무제표를 딱 받아보면요. 일단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보고 자산 총계 얼마냐. 유동, 비유동 구성이 어떻게 됐니. 그 다음 손익계산서 보고 매출이 얼마니. 이익이 났니.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났니.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하면은 전기 대비 단기가 뭐 좀 증가했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 요거를 동시에 보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자산. 여자친구 집에 재산이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딱. 그다음 빚이 껴있나 안 껴있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 빼면은 진짜 순수한 자기 거. 그걸 자본이라고 하죠.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를 일단 딱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의 수익 규모를 봅니다. 매출 규모. 매출이 얼마나? 중요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익이 났느냐? 근데 아까 이익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고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봉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또 두 개를 믹스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재무 비율 내지는 제가 개초보 주식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자산 대비 이익이 얼마니, 요것도 볼 수 있어요. 그쵸? 일종의 수익률 개념이에요. 내가 자산을 1000 투자했는데 이익이 10 났다. 그럼 수익률이 1%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면 야, 이 1000을 가지고 내가 이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한 3, 4%는 먹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지는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니? 주주 입장에서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니?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본 대비 이익, 요거를 우리 뭐 ROE라는 개념을 쓰고요. 자산 대비 이익을 ROA라는 표현을 쓰죠. Return on Equity, 자본, Return on Asset, 자산.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봅니다. 수익률, 요 수익률이 얼마냐.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쉽게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건요. 일단은 재무상태표가 뭐다? 손익계산서가 뭐다를 알아야 돼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친구네 집에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거. 이건 여자친구의 연봉을 보는 거. 이런 거죠. 그쵸? 그 다음 각 구성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뭐다? 대충 알잖아요. 그쵸? 그거 알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유동과 비유동 개념. 돈으로, 유동자산은 돈으로 회수가 될 거. 유동부채는 돈으로 빠르게 나갈 거. 비유동은 속도가 좀 더디는 거, 돈으로 바뀌는데. 유동, 비유동 개념은 제가 제 개초보 회계 영상 보면은 유동, 비유동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러니까 매출서부터 단기순이익 쭉 나왔는데 그런 흐름도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영업외활동으로 좀 구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사실은 좀 중요한 개념이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 요런 개념. 그래서 매출액 체크하고 이익이 나니 안 나니 요것만 빠르게 딱 체크하고 얘기해도 이 사람 재무제표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좀 강의가 제가 최대한 좀 짧게 많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했는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장안의 원포인트에게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